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저희가 2021년 2월 6일 CAT 1급 1교시 첫 번째 문제 1번 모델링 수정하고 최적화하는 것까지 했죠. 그 뒤인 이제 그 수정된 모델링을 도면 양식을 만들고 양식에 넣고 그다음에 2D 도면의 형태로 완전히 전개해서 그 파일을 제출하는 과정. 이제 그걸 할 차례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평면에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여기 이제 평면도를 딱 눌러서 평면도 방향을 돌려주고요. 롤로 이렇게 돌려줄게요. 자, 그래서 화면을 좀 축소를 해서 저 같은 경우 뭘 보냐면 이제 원점을 봅니다. 원점의 위치를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뭘 해주냐면 move 해가지고 얘를 선택을 하고요. 엔터. 그 다음에 얘를 원점 근처로 옮겨요. 근데 원점의 우상단이 아니라 우상단을 제외한 뭐 나머지 어디든 상관없어요. 한 군데로 이렇게 옮겨줍니다. 자, 이렇게 옮겨주는 이유는 이제 이전 영상에서 제가 플랫샷 할 때 플랫샷 한 게 마우스 포인트에서 얼마만큼 떨어져서 발생이 됐느냐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상당히 먼 거리가 떨어져서 발생이 됐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원점 위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웬만한 마우스 근처에 뜨게 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뭐 이제 그건 그런 이유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해주는 건 이제 도면 양식을 그려야겠죠. 그래서 도면 양식을 그리기 위해선 일단 문제 보기 2번을 눌러서 이제 이거를 띄워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먼저 해줘야 될 건 이제부터 이제 레이어가 나오죠. 레이어가 나오니까 레이어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LA 하고 엔터를 치겠죠. 자, 0번하고 DF 포인트 두 가지가 보입니다. 0번은 이해를 하는데 DF 포인트는 우리 레이어 설정에는 없어요. 없는데 저건 캐드가 자동으로 생성하는 거라고 했고 왜 생성이 되는지는 그 전 영상들에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설명 안 하고 중요한 거는 DF 포인트를 마우스로 클릭하신 상태로 선택이 된 상태로 레이어를 만드시면 절대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레이어가 만들어질 때는 이전에 선택되어 있는 레이어의 속성을 승계받아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DF 포인트는 독특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0번이 선택된 상태에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반드시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0번을 한번 클릭해 주시던가 해주고 나서 레이어를 만들어 주세요. 자, 그리고 엔터. 자, 여기서는 일단은 외형선부터 만들어 주겠죠. 그 다음에는 소문선. 그 다음에는 중심선. 레이어가 이상하게 만들어졌네요. 각각의 이런 버그가 있더라고요. 디스플레이적으로. 한번 닫았다가 나올게요. 이럴 땐 한번 닫고 나오는 게 좋아요. 아이고. 그러면 레이어가 두 개가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아마 입력 딜레이가 좀 발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문선 했으니까 얘는 중심선. 한글로 안 바꿨네요. 너무 빠르게 동작을 하셔도 컴퓨터의 상황에 따라서 얘가 입력 딜레이가 발생을 해서 저렇게 버벅거릴 수도 있어요. 저렇게 이상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일단 한번 레이어에서 빠져나왔다가 다시 들어와셔서 작업하시면 돼요. 중심선 했고 그다음에 가상선이네요. 이번 문제는 가상선이 사용이 됐죠. 사용이 됐으니까 꼭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엔 문자. 그 다음에는 치수. 총 6개입니다. 뷰포트는 당연히 안 만들죠. 우리는 배치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뷰포트가 만들어질 일이 없고요. 그러니까 뷰포트는 안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색상도 바꿔줘야겠죠. 중심선은 흰색 그대로고 그 다음에 가상선은 6번 선홍색이죠. 그 다음에 문자는 흰색 그대로고 그 다음에 치수는 치수가 아니라 그 밑으로 선택됐네요. 치수는 1번 빨간색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수문선이었네요. 2번. 그 다음 외형선 3번. 한번 이제 제가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니까는 그 작성한 순서가 다르게 바뀌죠. 그래서 얘는 이제 글씨 가지고 이제 그 자동 정렬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나갔다 들어오면 자동 정렬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간혹가다 저 이 레이어의 순서에 되게 민감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순서 꼭 선생님하고 똑같이 어떻게 만들어요? 라고 하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네. 레이어가 있으면 그 종류가 있으면 되지 꼭 그걸 순서대로 배치가 돼야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 종류 바꿔줘야겠죠. 중심선을 먼저 컨티뉴어스 딱 여기 클릭을 해주고요. 일단 로드를 먼저 해줘야겠죠. 로드 가서. 자, 여기서
중심선은 센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밑으로 더 내려가지고 히든을 선택하는데 이때 두 번째 선택하는 것부터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하셔야겠죠. 그래야 첫 번째 선택된 게 취소 안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팬텀을 선택을 하고 마찬가지 컨트롤 키 누르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케이. 이렇게 되면 한꺼번에 불러오는데 이게 한꺼번에 불러오는 거 난 익숙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따로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불러오시면 돼요. 로드 해주시면 돼요. 단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리는 건 감수하셔야겠죠. 자, 중심 선택된 상태니까 센터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오케이 해주면 센터로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가상선 밑에 있네요. 이거 뭐 색상을 눌렀네요. 뒤에 컨티뉴어스를 눌러주고 자, 여기서는 팬텀을 선택을 해주면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는 숨은선은 저 밑에 있네요. 컨티뉴어스 눌러서 히든을 선택하고 오케이 해주면 되겠네요. 자, 레이어 다 만들었으면 저는 커렌트 현재 도면층으로 치수를 만들어줍니다. 치수를 더블 클릭해서 자, 왜 저렇게 하는지는 제 CAT 2급 영상들을 보시면은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이제 처음에는 리미트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LIMITS. 처음에 0,0, 그 다음에 594, 그 다음에 420, 엔터. 자, 그래 놓고 REC, 렉탱 명령으로 0,0, 똑같이 리미트 영역을 그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594, 420. 자, 지금 우리가 그려야 되는 건 리미트 영역은 아닙니다. 도면 틀인데, 저 리미트 영역 그려주는 게 거기, 도면 틀의 사이즈 거기서부터 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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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셋이죠? 옵셋 20을 입력을 하고, 선택을 하고, 리미트 영역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그 다음에 ESC. 자, 중요한 건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서 바깥에 거 리미트 영역 그려준 건 반드시 지워줘야 돼요. 남아있으면 감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놓은 도면 틀 양식은 흰색으로 보이죠? 자, 여기서부터는 도면 폼에 관련된 거, 폼에 관련된 것 중에 글자를 제외한 그림은 전부 다 0번 레이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하고 도면층을 0번으로 보내주셔야겠죠. 자, 표제란 작성해야겠죠. 표제란 작성해야 하니 표제란 쪽을 보고 그 다음에 익스플로드 X로 자 얘를 분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옵셋 16 자 위쪽 선을 선택을 해서 아래쪽으로 빼는데 다중 M을 입력을 해주고 한 번 클릭, 두 번 클릭, 세 번 클릭 ESC 자 옵셋 30을 입력을 하고 30이래요. 옵셋 60이죠. 60 30은 CAT 2급이고 60을 입력을 하고 얘를 선택하고 다중 M을 입력하고 한 번, 두 번 ESC 자 그리고는 트림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자 작성 해야겠죠. 자, 글자 작성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폰트예요. 예. 폰트를 변경 안 하면 이제 물음표 이렇게 나오겠죠. 예, 그렇게 나오니까 폰트부터 바꿔주셔야 하는데, 어차피 폰트 바꿀 거면, 치수 설정도 하고 넘어가죠. 자, D, 엔터. 자, 모디파이 눌러서, IS-22에서 모디파이 수정 버튼을 눌러주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심벌 앤 에러고지에서 해야 될 거 한 가지죠. 중심 표식, 센터 마크, 논, 없음입니다. 없음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안 하면 감점. 자, 그래 놓고, 그 다음엔 텍스트. 글자로 와서, 스타일 바꿔줄 때, 폰트 바꿀 때는 텍스트 스타일, 여기서 뒤에 땡땡땡 눌러주시고, 스타일, 텍스트 스타일 창을 띄우시고, 여기서 굴림으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굴림은 저 밑에 있어요. 위쪽에도 굴림이 하나 있어요, 선생님. 하는데, 앞에 골뱅이가 붙어 있죠?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골뱅이가 없는 굴림으로 apply, close. 이렇게. 자, 그다음에 텍스트 컬러, 글자 색상은, 노란색으로, 반드시 지정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제 텍스트 얼라이먼트, 문자 정렬이다라고 하는데, 문자 정렬을 확인하려면 이제, 도면에 치트 기입되어 있는 형태를 봐야겠죠. 쫙 봤는데, 자, 이 문자 정렬에서 결정이 나는 건 뭐냐면, 원의 지름 또는 반지름 치수예요. 나머지 치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물론 아예 상관이 없는 건 아닙니다. 상관은 있어요. 상관은 있는데, 대표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설정할 때 뭘 가지고 결정을 하느냐. 자, 여기 반지름 치수, 지름 치수 기입된 건데, 이게 원의 안쪽에 기입된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기입된 상황이죠. 근데 그런 상황은 지금 문제는 존재하지 않아요. 않으면 설정 안 해주면 돼요. 건드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는데 뭐 이 상황이 이거든 상관없는데 뭐 그렇죠? 자 지금 상황 그렇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핏 맞춤입니다. 자 맞춤에서는 이제 맞춤 옵션이라는 게 나오면 맞춤 옵션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맞춤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 원의 반지름 또는 지름 치수에 관련돼 있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바꿔줘야 돼요. 왜냐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요 텍스트 얼라인먼트, 문자 정렬에서는 이게 반지름 또는 진입수가 원의 바깥쪽으로 기입됐을 때라면, 핏 맞춤 옵션에 있는 거는 원의 반지름 또는 진입수가 원의 내부에 기입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이 있죠. 있는데 보시면, 치수선이 원의 중심까지 딱 와 있어요. 와 있다. 라고 한다면, 베스트 핏, 지금 최대 맞춤이다. 라고 한다면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최대 맞춤이 아닌 나머지 4개 중에 하나를 잡아주시면 되는데 제가 권장하는 건 화살표만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use overall scale of. 근데 얘는 반드시 2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면 양식 사이즈가 전체로 2배가 CAT 1급에 대해 1급 대비 2배가 커졌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A4 용지에다가 2배를 줄여서 출력을 하겠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다가는 2를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1차 단위. 1차 단위 지금 하는 거는 여러분들은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건 점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안전장치의 개념이죠. 소수점 8자리까지 놓고요. 테일링이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각도도 소수점 8자리까지 놓고요. 테일링이 체크되어 있지 않으니까 체크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이제 OK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클로즈. 자, 여러분 이제 폰트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글자를 작성을 하면 돼요. 자, 저는 DT를 씁니다. MT 안 써요. DT 엔터. 자, 그 다음에 자리 맞추기 J를 하고요. 그 다음에 MC 중앙 중간을 하고 글자의 가운데를 지정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요 사각형의 가운데를 지정하면 되겠죠. Shift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mid between 2 포인트 2점 사이 중간 해서 자, 여기 그 다음에 대각이 되는 요 점을 찍어주면 사각형의 정 가운데를 찍어줄 수 있겠죠. 자, 글자의 높이는 시험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시험 규정에 자, 여기 6으로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6을 입력을 해줘야겠죠. 텍스트 하이트는 반드시 6으로 입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도는 기울여 쓸 게 아니니까 그냥 엔터 쳐서 넘어가면 되고. 그쵸. 이 상태에서 커서 깜빡깜빡 때리면 한글로 바꿔서 호 작성하고 엔터 치고 엔터 한 번 더 쳐서 끝내시면 되겠죠. 자, 저렇게 보면 딱 봐도 누가 봐도, 글자가 빨간색으로 나오네, 레이어가 맞지 않네, 선택하고, 여기서 글자니까. 반드시 문자 레이어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칸도 복사해주면 되죠. 그래서 카피해서 선택하고, 자, 여기서 여기로 복사를 해주고, 또 여기서 요렇게 복사를 해주는데, 이거 이제 제가 앞에서 많이 보여드렸고, 저는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저라면 여기서 어레이 명령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CAT 1, 2급에서 어레이 쓸 일이 없죠.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는 어레이를 써요. 그래서 얘가 이제 딱 보면은 칸 사이즈가 다 똑같으니까 이게 CAT 2급엔 적용 안 돼요. 칸 사이즈가 다르니까. 적용이 안 되는데 얘 같은 경우 6개가 다 동일한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같은 간격으로 쭉쭉 배열되면 돼요. 자, 이때 사용되는 거는 어레이 명령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3가지가 있어요. 요새 타입, 옛날 타입, 중간 타입, 그다음에 아주 옛날 타입. 근데 아주 옛날 타입을 쓰는 게 제일 편합니다. 이게 이제 요새 타입하고 옛날 타입하고 중간 타입하고 어떤 차이가 나느냐는 제 어레이 강좌를 한번 찾아서 보세요. 카페에 올라와 있으니까 요 채널에 올려져 있으니까 명령어 쪽 가서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옛날 타입이니까 -AR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선택을 할 거예요. 얘를 배열해주고요. 글자를 배열할 거예요. 배열할 글자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엔터죠. 자, 그래 놓고 이제 사각이니까는, 렉탱글 R 옵션을 쳐주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물어보는 건 행입니다. 행. 위아래로 쌓이는 거 개수 3개. 그 다음에 열이에요. 좌우로 쌓이는 개수죠. 2개. 그래 놓고 간격 값은, 요 사각형 사이즈를 그대로 입력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가겠죠. 뭐 이런 방법도 있다. 저렇게 쓸 수 있으면 여러분들 업무 효율이 많이 올라가겠죠. 자, 어쨌든 여기 글자를 더블 클릭해서 이제 내용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수험번호는 본인 수험번호를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본인 이름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축척은 1대1이라고 적어주시면 되는데,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도면은 1대1 도면이 아닌데 왜 저렇게 썼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1대1 규정한 건 맞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뭐 시험 문제로 적혀서 똑같이 적어야겠죠. 내 멋대로 지레짐작해서 적으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다시 Z 엔터 A 엔터 전체 화면을 보고요. 도면 양식을 다 그렸으니까
이제는 얘를 배치하고 문제처럼 치수 기입을 해줘야겠네요. 자, 일단 3D 영상을 2D로 변환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FSHOT 플랫샵 명령을 엔터 실행을 하겠죠. 설정은 이제 이전에서 전 영상에서 다 잡아놨죠. 그러니까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니까 크리에이트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평면도가 어딨나 보니까 어라? 선생님 여전히 마우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요. 그러네요. 옮겨줬는데 왜 멀리 떨어져 있지? 자, 어쨌든 도면 틀 안에다 놓겠습니다. 클릭하고 그 다음에 엔터. 자, 엔터 3번 해서 빼주고요. 정면도도 이제 플래시샷 해줘야 되니까 정면으로 돌려서 이제 전에 플래시샷 명령 그대로 썼으니까 엔터 쳐주면 되겠죠. 자, 장뜬 거 확인하고 엔터 친 다음에 전개된 이제 2D 형태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화면에서 안 보인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안 보이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아무리 축소를 해봐도 여전히 안 보일 거예요. 근데 눈치채신 분들은 채시겠죠. 지금 십자선하고 겹쳐 있습니다. 네, 겹쳐 있어요. 그래서 플래시샷에서 변형된 거는 반드시 어디에? UC성 XY 평면에 표현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평면도로 딱 돌려보면 이렇게 되죠. 근데 이 두 번째 거부터 또 희한하죠. 마우스 근처에서 따라다닙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얘를 옮긴 거거든요. 이렇게 근처에서 따라다니라고. 근데 첫 번째는 왜 그 적용을 안 받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그냥 냅두고 자, B 치고 엔터 쳐서 기준점 바꿀게요. 기준점은 육각형의 여기 요 모서리 잡아야겠다. 요 모서리가 이제 여기겠죠. 그리고 스케일 엔터 해서 그냥 넘어가고 각도도 엔터 쳐서 그냥 넘어가고 위치를 평면도랑 맞춰서 놨어요. 자, 그럼 이제 우측 면도가 필요하니까 우측으로 돌려서 다시 F샵 엔터. 자, 그 다음에 다시 평면도로 돌리고 롤로 한 번 더 돌려주고 그 다음에 마우스 근처에 있으니까 B 치고 엔터 기준점 바꿔주고 그 다음에 요점 찍고 스케일은 X 엔터 그 다음에 각도도 엔터로 끝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됐어. 그럼 이제 도면 틀 안에 들어갔다. 이거 해놓고 이제 이제 2D 다 뽑았으니까 필요 없어 지워주시는 분 계신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살려두시는 걸 권장해요. 만약에 치수 기입하다 뭐가 이상하다 그러면 다시 수정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예를 들어 이제 위치는 적당히 잡아주면 되겠죠. 어차피 여기에 도면 틀이 없기 때문에 이걸 보고 위치를 잡기는 좀 어렵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바닥 쪽에 요 뷰 타이틀이 들어간다. 그리고 치수가 기입되는 걸 생각을 해서 적절히 공간을 남겨주셔야 됩니다. 요 정도 공간 남겨줄까요? 얘도 위로 좀 많이 올려도 되겠네요. 위쪽으로 기입되는 치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우측으로 좀 빼주면 되고 그러면 밑쪽에 좀 공간의 여유를 좀 주자면 이렇게 좀 사이가 괜찮으니까 뭐 이렇게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좌우 위치도 적절히 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익스플로드 X로 지금 블록 잡혀 있으니까 전부 다 깨주셔서 분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선이 지금 일직선상을 이루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로 끊겨 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 둘 끊겨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조인 명령으로 합쳐주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써야겠죠. 어쨌든 저게 대부분 유튜브 찍은 영상에서 이제 저거 합치는 과정을 아예 설명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건 설명을 꼭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저걸 안 합치게 되면 감점입니다. 저게 점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제가 냅두겠는데요. 그 설명 안 하시는 분들 그냥 가만히 그냥 보고 넘어가겠는데 저거 안 하시면 감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합치라고 얘기해 주세요. 근데 조인 명령을 가지고 한꺼번에 합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오버킬 명령을 선호해요. 하지만 이제 오버킬 명령을 잘 얘기 안 하는 이유는 오버킬 명령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오버킬 명령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걔도 확인은 필요합니다. 자, 그건 이제 본인들 편한 대로 하면 되고요. 자, overkill 오버킬 명령을 하고요. 자, 다 선택을 하고 엔터. 그 다음에 창 하나 떴으면 아무것도 입력하지 말고 선택하지 말고 그냥 OK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선이 아까 3개로 분리되어 있는 거 딱 찍어보시면 하나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2개로 분리되어 있는 거 하나로 돼 있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완벽하지 않으니까 몇 개 선들을 샘플로 찍어봐서 제대로 됐나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 종류랑 중심선이랑 그런 것들을 표현해줘야겠죠. 일단 선 종류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제가 구분을 해놨죠. 어차피 여기서 표현되는 거 외형선하고 수문선밖에 없으니까 외형선은 바이레이어로 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수문선은 선홍색으로 돼 있습니다. 그 특성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선택을 해주면 돼요. 물론 이제 그림을 보고, 눈으로 보고 이렇게 일일이 선택을 해주셔도 상관없고, 얘랑 비교해봐서 일일이 선택해주시는 분, 선택해서 바꿔주시는 분도 계신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가 시간이 많이 낭비가 되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일단 이제 얘네들 다 선택을 해요. 이렇게 다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 여기서 퀵 셀렉트, 신속 선택. 클릭해주시고요. 클릭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외형선을 잡아주려면 이게 바이 레이어 해야 돼요. 바이 레이어. 모든 외형선은 이제 다 바이 레이어로 제가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오케이. 그럼 딱 외형선만 선택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레이어에서 외형선으로 바꿔주는데, 한 가지 이제 특성 가셔가지고 바꿔줘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요 손의 굵기. 손의 굵기는 바이 레이어로 선정을 해주셔야 돼요. 도면층별 또는 바이 레이어로 선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한 가지 이제 안타까운 점이 저거죠. 프레셔 명령에서 이제 저거를 설정해 줄 수 있는 항목은 왜 안 넣어놨느냐. 다른 건 넣어놨으면서.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왜 플래시샷에서 레이어 설정해 줄 수 있는 건 없냐. 차라리 외형선하고 숨선을 구분할 수 있으면 외형선하고 숨선을 구분해서 내가 원하는 레이어로 보내주면 더 편한데 왜 그 기능은 없느냐. 플래시샷 기능에. 그런 게 좀 아쉬울 뿐이죠. 자, 이렇게 나서 숨선 선택할 때도 이제 남은 건 이제 색깔이 있는 요 선홍색으로 나와 있는 건 숨선인데, 저거 일일이 클릭하실 필요 없고요. 마찬가지로 오른쪽 클릭, 퀵 셀렉트 신속 선택. 한 다음에 이제 선을, 마젠타, 선홍색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오케이를 해주면 한꺼번에 선택이 됩니다. 그래 놓고 레이어는 이제 숨은 선. 그 다음에 프로퍼타이즈 특성에 가서, 얘는 바이 레이어로, 색깔과 그 다음에 선의 굵기도 바이 레이어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중심선을 그려줘야겠네요. 중심선을 그려주기 위해선 도면층을 중심선 도면층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이제 중심선으로 나올 거니까. 여기 평면도부터 그리자면, 라인. 자, 여기서 여기 원의 중심을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돌출이 돼야겠죠? LEN, D, 5mm 해서. 살짝.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떨어져야죠. 일직선이니까. 마이너스 2mm. 해가지고 이제 여기 살짝 띄워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원을 그려줘야 돼요. 드디어 그려줘야 돼요. 자, 이때는 서클 3P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3P 다각형이 이제 원의 내접일 경우는 3P를 이용해서 다각형의 꼭지점 세 군데 아무데나 아무데나 상관없어요. 이렇게 찍어주시면 그려지겠죠. 그리고 이제 얘 선택하고 얘는 가상선. 자, 그리고 중심선도 표현해줘야겠죠. 라인. 자, 여기서 4분점까지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4분점까지 오겠네요. 4분점에서 삐져나가는 거 5mm 정도 삐져나갈 거고요. LEN, D, 마이너스 2mm 해서, 자, 선하고 일직선 돼 있으니까 이제 일직선에서 닿아 있는 부분은 끝점은 이제 짧게 처리해 주셔야겠죠. 짧게. 여기가 아니네요. 여기네요. 짧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원부 다 튀어나가야겠죠. 그래서 LEN, D, 5mm 해서 여기 살짝 튀어나가게 해주고, 이제 요 위쪽도 살짝 튀어나가게 해주고. 이렇게 되면 평면도 쪽에 중심선하고 이제 가상선 정리가 끝났고, 그 다음에 정면도 쪽에서는 여기만 살짝 있네요. 라인 5mm, LEN, D, 마이너스 2mm 하고, 이제 우측면도 마찬가지 여기만 살짝 있는데 얘는 이제 복사하면 될 것 같아요. 카피. 요 점에서 요 점까지 이렇게 복사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치수기입 해주면 되겠네요. 자, 치수기입을 하기 위해선 도면층을 치수 변경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DLI. 그래서 정면도부터 할까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135.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 35. 그 다음에 DCO 해서 이 점선 수문선까지 높이가 17. 그 다음에 DAN 요 수직선과 요 선 사이에 요 각도가 70도.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LI. 자, 요 점에서 요 점까지 높이가 60입니다.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끝에서 여기 중심선 끝까지 130입니다.
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남은 거는 평면도만 남았네요. 그 다음에 DRA. 자, 여기 반지름 55입니다. 그리고 여기 요 가상선언된 원의 반지름 45입니다. 그 다음에 DLI. 요 끝에서 요 끝까지 모서리까지 높이가 15고요. 요건 이제 얘랑 맞춰주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위치를. 그 다음에 여기서 요 중심 끝까지 57입니다. 이렇게 기입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누락된 치수 없나? 잘 살펴보시고 누락된 게 없으면 이제 뷰 타이틀을 삽입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치수 기입까지 다 끝나서 이상이 없으면 일단 요 밑에 있는 건 이제 지워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3D는 지워주면 되고, 그 다음에 뷰 타이틀을 살펴봅시다. 자, 인서트 I하고 엔터 해주면 이렇게. 근데 뭐가 만들어진 게 많아졌는데 이건 우리가 플래시샷을 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상관없고요. 타이틀 클릭을 하고 정면도 쪽에 적절한 위치 잡아서 하나 내려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얘는 닫고. 자, 여기서 이제 뷰 타이틀 내려놨으면 이 뷰 타이틀 같은 경우는 그림이니까 0번 레이어로 가셔야 됩니다. 0번으로 보내주시고. 그쵸? 0번으로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다시 도면 틀 쪽으로 와서 규정을 보면은 이렇게 있죠. 문자 높이 8이다. 뷰 이름하고 여기 축척 뭐 그렇게 적히는 건 없다. 자, 그럼 이제 요건 요 복사해서 하면 되겠네요. CO. 자, 여기 있는 수험 번호. 자, 얘 하나 복사해서 직격 끄고요. 적절한 위치에다가 갖다 내려놓을게요. 자, 문자 높이가 이제 얘는 6이죠. 복사해서 갖고 온 거니까 얘 선택해서 컨트롤 1번 눌러주시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제 하이트 여기 써있네요. 6. 자, 6 이거를 8로 바꿔서 엔터 쳐주시면 글자 크기가 커지죠.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더블 클릭해서 정면도 글자는 수정을 해주시고, 아이고 ESC를 눌러버렸네 제가. 엔터 누르시고 ESC 누르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작성됐으면 카피로 자, 사이에다 하나 놔주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다 하나 놔주고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놓고 좀 배치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좀 조정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 잡아서 누락되는 거 없이 잘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여백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위쪽엔 여백이 많고 적절히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네요. 배치는 이제 너무 미세하게 잡으시려고 하진 말고 적절한 상황으로 대충 잡아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글자는 수정을 해줘야겠죠. 여기는 이제 평면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우측면도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ZA 주모를 해주시면 ZA 꽉 차게 이렇게 해주시면 다 작성이 됐죠. 자, 마지막으로 해줘야 될 건 뭔가요? LTS 라인 타입 스케일이죠. LTS 하고요. 일단은 0.25 정도 해볼게요. 0.25 정도 했더니 자, 너무 미세하네요. 너무 미세하니까 LTS 0.5 정도 줄까요? 0.5 정도 주니까 두 개 그렇게 많은 것 같네요. 중심선이 이제 점 두 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요 정도면 비슷하다 라고 보고, 그 다음엔 저장 하시면 되겠죠. 저장하고 이제 파일 제출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2월 6일날 1교시 문제의 첫 번째 모델링 작업을 다 완료를 했고요. 여기서 문제 2번의 결과값까지 도출을 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